미국의 CNN 방송이요. 세계 최고의 만두 3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만두가 들어갔는데 다름 아닌 김치 만두였어요. 그 이유 또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K만두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CNN 세계 최고의 만두 35가지를 뽑았는데 김치만두가 들어간 건 좀 이례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CNN이 여행 특집 기사를 가끔 내곤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세계에서 가장 가볼 만한 여행지랄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 해변 뭐 이런 곳을 꼽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35가지 만두, 세 개의 만두를 꼽았습니다. 네. 뭐 그 만두에 포함된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얇은 만두피에 이렇게 육즙이 듬뿍 담겨 있는 소롱포라고 하죠. 샤오롱바오. 야, 샤오롱바오. 네. 뭐 샤오롱바오랄지 뭐 이탈리아에는 또 라비올라라는 게 유명하죠. 있죠. 예, 유명한 만두로 만든 그런 파스타가 있고요. 뭐 사천식 완탕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만두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만두가 포함이 된 거죠. 일반 만두도 아니고 김치 만두가 포함이 됐다는 건 역시 CNN 입장에서는 김치가 상당히 한국적인 음식이고 그런 김치가 담겨져 있는 만두를 한국의 대표적인 만두로 소개를 한 것이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35가지 만두에 한국의 김치 만두를 포함을 해서 소개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NN은 김치만두가 중앙아시아에 만티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이걸 닮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레시피를 가졌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요? 그렇죠. CNN이 보기에는 한국의 김치 만두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고 사실 김치는 우리 한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치 만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었을 것이다. 네.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아시아 쪽에는 이 만티라는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만두가 있는데요. 네. 이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사우디의 특정 지역 이런 곳에서조차 이 만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소고기나 양고기에 소를 넣어서 얇은 그 밀가루 외피를 해서 이제 만두를 만드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소스에 요거트가 사용된다고 해요. 아, 맛이 좀 어떨까 궁금하네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만두보다는 그쪽 중앙아시아 쪽 만티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했는데 그 만두 소에 이제 들어가는 주요 재료가 김치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거죠. 네, 네. 김치를 잘게 썰어서 소를 채워서 만두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NN은 또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요. 김치만두가 중국이 최근 펼치고 있는 이른바 김치 공정에 맞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네, 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김치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이 만두에 이렇게 김치를 넣어서 먹는다는 거는 한국의 고유 음식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CNN의 시각일 것이고 이 한국의 고유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온 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김치 만두를 이렇게 포함시킨 건 역시 김치의 그 한국의 고유한 음식이 김치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고 결국 중국의 김치 소위 김치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네네. 중국이 그동안 중국의 절인 채소를 절인 음식이죠. 파오차이. 네.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다 이러면서 김치가 사실은 중국 것이다라고 이렇게 김치 공정을 펼쳐왔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뭐 파오차이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나는 그런 채소를 이렇게 단순히 소금에 절인 것이고 전혀 다른 거죠. 그 음식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인데 네. 더군다나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이 고춧가루를 담아서 이렇게 빨간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김치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정치적 해석까지 곁들여서 김치만두가 선정이 된 겁니다. CNN은 김치만두에만 주목을 했지만요. 우리나라에는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다양한 만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평양식 만두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크기가 좀 크죠. 큼지막한 만두가
있고 주먹만 하죠. 네, 만 가지 복을 싸 먹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복쟁반이라는 그 음식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만두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북한식 만두가 되겠습니다. 평안도 지역을 대표하는 크기가 상당히 큰 만두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편수 만두라는 것이 있는데 아, 독특하죠. 예, 여기에는 호박이랑 숙주나물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서 야채가 주 재료가 되는 이런 개성 만두가 있죠. 깔끔한 맛을 항상 개성 음식은 추구하기 때문에 비건 만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성의 편수 만두가 있을 것이고요. 또 강원도 하면은 아무래도 메밀이나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쫄깃한 그 외피 피를 중심으로 한 그 강원도식 만두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는 이제 서울식 만두가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궁중 음식에서 좀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왕족이나 양반들이 즐겨 먹어온 이런 서울식 만두가 있을 것이고. 한 입에 쏙 들어가죠. 네, 또 충청도식의 그 오색 만두라고 해서 겉피의 색상을 아. 강조하는 그런 만두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 있는 만두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두가 이제 하나만 소개됐지만 제대로 평가하면 한 10개 들어가야 돼요. 제 생각입니다. 만두를 외국인들에게 대표적인 한국 음식 문화로 소개한 것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대한뉴스 영상 하나 보시죠.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국내외 인사들에게 소개해온 사단법인 예지원에서는 연례 1월 행사의 하나로 주한 미군 장성 부인들에게 떡썰기와 만두빚기, 타도 시범과 시음, 시식, 상차림, 그리고 전통 혼례 시범 등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만두가 미군 기지로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K만두 알리기에 이제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 식료품점에 이게 들어간 거 의미가 어떤 거죠? 네, 그렇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이제 입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한미군 기지 내에 식료품점이 있는데 그 식료품점에 식물성 만두, 그러니까 비건 만두라고 하는데 식물성 만두 3종을 판매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 맛을 낸 그런 만두인데요. 이 주한미군 식료품점에는 입점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한미군 측에서 내세우는 조건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한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결국 그 입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괌이랄지 일본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도 이런 식물성 만두를 그 입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K만두 말씀드렸는데 이 K만두가요. 해외 시장에서 아주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잠깐 주춤했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6,652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근 900억 가까운 매출을 보인 건데요. 만두 하나로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만두 팔아서 뭐 900억 가까이를 벌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굉장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K라면의 그 수출 호조세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또 김밥도 지금 상당한 인기를 북미에서 얻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 국내 김값을 올리는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정도, 그 정도라고 하는데 K 만두조차도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수출액이 과거에 비해서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이고 이 6,652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전년과 대비해봐도 근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는 그렇네요. 거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그 비비고 만두가 브랜드가 있고 풀무원 등 이런 식품업계가 상당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비비고 만두만 예로 들자면은 북미에서 그 그로서리 식료품 업계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두 업종에 있어서는 반 이상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두는 그냥 반 이상을 우리가. 그렇죠. 네. 한국 만두가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2위 그 기업과 비교를 해봐도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만두 이 공격 대열의 선두에 공격은 아니겠습니다만
비비고가 있죠. 그 비비고의 경우 해외에서 독특한 만두 마케팅을 펼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게 아주 눈에 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이 만두를 비롯해서 K푸드. 저 만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독일의 베스트 하펜타워라고 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건데요. 네. 프랑크푸르트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마인강이라고 있는데 저게 뭔가 했더니 만두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강변에 있는 그 베스트벤 타워 그 꼭대기에 저 CG로 저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그게 만두를. 실제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CG로 만들어서 저 모양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한 것이죠. 일종의 가상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베스트벤 타워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이 지난 1월에는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 넬슨 제독 동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네. 트라팔가 광장의 입구에도 저런 비슷한 모양으로 CG를 통해서 만두를 탑 위에 얹은 모습으로 해서 현장에 가면 없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페이스북 이런 데는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SNS를 통해서 네네. 저런 사진을 올려서 저런 랜드마크 관광을 통해서 그런 인지도를 알리는 그런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K만두가 우리나라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요. 미국으로 간 지도 이제 미국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죠. 동남아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그 위력을 떨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프리카 대륙에도 우리 만두가 지금 뭐 시장에 널리 펼쳐져 있다는 것이고 네덜란드 식품점에 들어가서 냉장고 탁 열면은 K 만두가 가득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능을 보면 네. 놀란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는데 무슨 뭐 한국 만두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정말 이 만두를 포함한 우리 식품업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놀라울 정도인데요. 특히 CJ 제일제당이 해외 식품 분야에서 작년에 매출 5조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5조. 어마어마하죠. 네네. 비비고 만두 매출만 해도 8,200억을 넘어섰다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만두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인데요. 네. 2018년에 최초 2천억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이 중요한 것이 국내에 소비되는 만두의 그 액수보다 수출액이 커졌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 더 팔았다. 그렇죠. 2019년부터 이제 그 반등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100% 식물성 만두, 소위 그 비건 만두라고 하는 것은 더 그 증가세가 가팔라서 지금 뭐 그 캐나다,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영토 확장한 것은 물론이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총 3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 만두 우리는 알지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점심 시간 이용해서 K만두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저도 입맛이 좀 당깁니다. 신치영 연세대 개건 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